자,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태도로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절대로 어중간한 타협은 없다. 업무 복귀하는 게 먼저다라면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리는 등 화물연대에 대해서 초강력한 압박을 계속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불과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도 거의 뭐 영상이 한 3개, 4개 올라갔었는데, 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시청자분들이 기쁠 만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날을 참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렇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끌려다니면은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은 안 됩니다. 자,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최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화물연대와 대화할 여지가 없는가라고 했는데 이 뭐라고 했냐면은 파업하는 기사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가 최우선이다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200% 마음에 드는 답변입니다. 자, 또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를 멈춰야 한다. 정부는 그 어떤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국민 경제의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 세력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책임을 묻고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원래 국힘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강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즘 많이 바뀌었죠, 국힘당 정치인들이. 제가 예전에도 정확히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평소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공무원의 보신 마인드가 강해 보이고 또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반대로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책임을 지는 강한 리더가 등장을 하면은 그 밑에서는 또 국힘당 애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보다는 어떻게든 이 양반들을 고쳐서 쓰고 채찍질해서 써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저는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으로 최근에 국힘당이 이 노조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로 제가 눈물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죠? 그리고 물론 이런 감정들이 저만의 감정이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국힘당 바라보면서 가슴속에 시원섭섭하고 답답하고 복잡한 감정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제가 다 알죠. 다들 정말로 참 고생하셨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뉴스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좀 웃으면서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도 그래가지고 애써 못 본 척을 하면서 매번 다른 얘기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모처럼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국힘당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편하게 칭찬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다들 참 공감하는 게 최근에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습니까? 그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항상 이 길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자, 8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철강 출하량이 평시 대비해서 현재 약 5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각하기는 해요.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약 1조 3,100억 원 정도의 그런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죠. 자, 석유화학 제품 쪽에서도 그 피해액이 심각한데 평시 대비 약 20에서 25% 정도의 출하량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약 1조 2,800억 원 정도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 경제적인 피해들이 철강과 석유업계 전체에 더 크게 번져나가기 전에 단호하게 맞서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산불이 되기 전에 단호하게 불길과 맞서 싸워서 건물에 불이 붙어 있는 정도에서 이거를 끝을 보려고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노조 파업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1980년대 영국의 석탄 노조를 끝장냈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의 사례처럼
적어도 지금 이거 하나는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국 석탄 노조도 대놓고 냉전 시대였던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공산권 세력들과 실제로 연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죠. 당장 지금 우리나라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순수한 집단 같으세요? 아니죠. 이런 거대 노조 같은 경우에도 국내 대기업 거대 노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민주당과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특정 정치 집단에 줄을 서고 있죠. 그리고 사실상 그 뒤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있을까요? 아니죠. 걔네들 뒤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노조라면 왜 뜬금없이 갑자기 뭐 월급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노조라면 왜 뜬금없이 갑자기 미군 철수하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정부는 신속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위해서 모든 실무 준비를 끝마쳤다라고 합니다. 이날 오후부터 86개 합동조사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에 투입됐다라고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 송달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정부에서 밝힌 자료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상당히 큽니다. 철강업 운송사 155곳, 차주는 6,000명 정도. 그리고 또 석유화학 운송사가 85곳, 차주는 4,500명 정도. 다 합쳐서 1만 명 정도에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확실히 규모가 크기는 하죠. 우리나라 핵심 수출 산업 분야다 보니까 다른 분야보다 훨씬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그리고 화물 차주들은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업무 복귀를 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적당한 사유가 없이 복귀하지 않는 화물 기사들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의 철퇴가 내려집니다. 자, 운행 정지, 운송 자격 정지,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런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어가지고 화물 기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민노총 화물연대 기사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빠르게 복귀를 하십시오. 고집 부릴 때가 아니고 어설프게 남들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닙니다. 유명한 정치인 개개인들처럼 뭐 당신들이 뉴스 기사가 나와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팔리는 그런 일도 아니고 집단 속에 묻혀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 잡으십시오. 기사님들 무엇을 망설입니까? 정부가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주는 거는 못 이기는 척 화물기사 여러분들에게도 좋게 업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좋은 명분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꺾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지금은 법을 지킨다라는 식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면서 복귀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득이 되는 길이에요.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보고 상대도 봐가면서 고집을 부려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작은 거 욕심내다가 큰 일을 그르치는 법입니다. 그 커다란 화물 트럭 중장비들 매달 할부금 부담도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괜히 고집 부리고 배짱 피우다가 업무 정지 당하고 운송 자격 정지 이런 거 당해버리면은 이런 거 쳐맞아 버리면은 자격 정지 쳐맞아 버리면 진짜 눈물 쏙 빠질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하는 것은 지지율에서도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조사기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치더라도 확실히 전반적으로 최근 흐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민주당의 선동도 힘이 빠지고 약발이 빠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단력 및 추진력 그리고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의 이유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강하게 맞서 싸우면은 다 통한다라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장막 뒤의 정치에 지쳤어요. 막후 정치, 주거니 받거니 하고 타협지라는 권모술수의 정치에 지쳤고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옳은 길이 아니에요. 가짜 청년 정치인들처럼 그 권모술수 정치는 절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옳은 길이 아니라니까. 여의도 정치문법 노름에 따라 가지고 지가 정치 9단 임내 10단 임내 대화가 어쩌네 협치가 어쩌네 지금 그런 소꿉놀이 삼국지 놀이를 할 때가 비단주머니 놀이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한참 전에 그런 레벨을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원리와 원칙입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이렇게 했었죠. 지지율 신경 쓰지 말고 소실 있게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작은 계산기 일일이 두들겨가면서 새가슴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크고 대범하게 행동하고 크게 큰 일들을 풀어나가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오히려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아야 아이러니하게도 지지율이 저절로 나를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인기 스타들이 그렇듯이 민심과 인기라는 거는 나를 저절로 추종하고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대중들에게 제발 나를 좀 좋게 봐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리고 구걸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기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요컨대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상황과 국면을 시원시원하게 주도해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또 쓴소리를 하자면은 BTS 군면제 떡밥 당시에 사실 그 문제에 잘못 발을 걸쳤던 국힘당의 유력한 의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었는데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국힘당 전체에 대한 비판 글만 몇 번 썼을 뿐 국힘당의 그 유명한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제가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지율 신경 쓰지 말고 남들 이목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는 당연히 뭐 저런 것처럼 BTS 군면제를 끝까지 고집을 부리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죠. 저게 이제 지금은 지나가 버린 과거사 떡밥이 돼버렸지만 국힘당이 좀 더 저거를 진지하게 발을 걸쳤더라면 진짜 큰일 나고 역풍 불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고집을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소신 있게 우파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라는 겁니다. 연예인 군면제 떡밥 같은 게 나올 때는 국방의 문제 앞에서 특권 계층과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라고요. 그게 우파적인 철학인 겁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물론 대단한 분들이고 엘리트 코스 밟아오신 분들이라는 건 알아요. 저 같은 이런 소시민 청년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우파 철학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젊은 날의 엘리트 코스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가 거시적인 문제나 사회적으로 큰 담론이 나왔을 때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못 잡고 민심을 잘 못 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제 방향성을 못 잡으면은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얼음판처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잘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적인 정책을 소신 있게 밀어붙여 보라는 거야. 공부를 조금만 하고. 자, 요컨대 여러분들 좌익과는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할 필요가 없고 원리 원칙대로 강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기와 지지율이 저절로 따라와요. 한동훈이가 왜 인기가 많겠습니까? 사실 우파적인 철학이나 발상은 지금도 사실 제가 찝찝한 것들 몇 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불안하고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민청 같은 거 보면 사실 좀 불안불안하죠. 자, 그러나 일단 민주당의 잘못된 선동에는 즉각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반박을 하죠.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고 또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번에 최고의 인기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다른 의원들도 이런 거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 질투나 가지고 한동훈 보고 사과해라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더 잘할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당신들 지지율이 더 높아져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파적인 철학을 잘 대변하는 사람을 우리는 밀어주고 칭찬해주고 부각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잘못된 선동은 즉각 반박을 하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론을 주도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제가 젊은 나이지만 제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네요. 항상 이 길에서 함께 저와 함께 어깨를 맞대고 걸어가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